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검찰의 수사 직전에 주요 문건들을 파쇄했다라는 정황도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직계 동생 얘기입니다. 조국 동생 공소장 파쇄의 언론 플레이까지. 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돼서 지난 8월 26일 대규모 압수수색 전날 새벽 2시에요. 자택에 있었던 정경심 씨와 아내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관련된 서류를 회사로 이전했어요. 새벽 2시에. 야, 이게 타이밍이 시간대가 흥미로워요. 새벽 2시에 집에 있었던 정경심과 아내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서류를 회사로 이전해서 4시간 동안 파쇄기에서 서류를 파쇄했다. 그리고 허위 확인서 작성 지시까지 했다. 8월 22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사실이냐라고 법무부 직원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국 동생이 채용비리 공범에게 야, 이거 언론 플레이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좀 받아와라. 거짓 사실 확인서를 청문회 준비단장에게 전송까지 해주었다. 조국 동생의 2가지 행위예요. 김병 박사님. 네. 법무부 장관의 동생. 우리 형이 법무부 장관이면 저는 제가 장남이긴 합니다만 만약 형이 있었다면 야, 우리 형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쇄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일이잖아요. 그럼 장관 후보자의 동생으로서 한 일이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일이었는지 아니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가족 간의 합의에 따른 일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8월 26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동양대 표창장 문건을 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가장 처음에 초기에 문제가 불거졌던 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웅동학원 일과에 관한 문제들이었고 이 웅동학원 일과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위장 이혼이 아니냐라고 많은 언론들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셀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면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각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우리 가족한테까지 이렇게 하냐. 심지어는 어떤 그 당시 김진태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석을 보니까 비석의 며느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혼했다는. 이걸 보니까 이것을 이혼했다라고 볼 수 없는 증거다라고 하니까 어찌 선친의 묘소까지 가서 그럴 수 있냐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쭉 비추어 보건데 지금 사건이 지나고 나서 공소장을 보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이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기소돼 있고 현재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도 웅동학원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소환 조사가 되는 날에 맞춰서 이 웅동학원 문제는 훨씬 더 불거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 모든 의혹들에 그리고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동생의 일이 아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일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검찰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법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파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파쇄한 문건들은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 같이 봤듯이 정경심 씨와 나의 아내, 이혼했다는 아내의 부동산 관련된 서류를 회사로 새벽 2시에 이전을 해서 4시간 동안 파쇄를 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직전에. 이거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위장 거래 이게 이제 어느 그 피의 사실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게 자기 범죄이라고 하면은 그걸 파쇄해도 그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데 또 그리고 아내의 경우에는 또 이런 그 가족 관계일 때는 또 성립되지 않아요. 증거인멸 하고는. 근데 이제 이게 직원들한테 시키면 이거는 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로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사전에 정보가 있어서 오늘 급히 이거는 파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건지 그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나가는 거라서 그 전날이나 이틀 전쯤에는 검찰 내부에서 거기에 압수수색을 가야 되는 쪽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정보를 줬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게 만일 어떤 외부 정보를 듣고 저랬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야, 내일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근데 저 동생이 그걸 직접 알기는 어려울 거고 만일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형 쪽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고 했던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또 훨씬 더 또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순전히 이제 추측인 거고요. 추측이고 가정인 거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저 동생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형이 민정수석만 했으면은 이런 비리들이 나올 리가 없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왜 장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허리 너무 아픈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즘 여담입니다만은 동생 입장에 정말 형이 원망스러워. 그냥 민정수석까지만 하지. 예, 그냥 수석만 하지 왜 이걸 한다고 그래서. 근데 모든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걸 뭐 인과응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형 탓하거나 세상 탓할 건 아니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죠. 예.